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여기에는 우리 국내 대기업의 굴지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그야말로 아주 뭐 메가톤급 경제사절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단에는 경제부총리 이하 장관들만 해도 한 10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규모 방문단인데요. 대통령 전용기가 꽉 찼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이번에 뭐 많이 탔을 거고요. MBC 기자 2명이 이제 같이 동승을 했다 그러죠. 자, 그런데요. 특이하게 주목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이 이번 이 방문길에 같이 올랐다. 아랍에미리트 가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까지 같이 동행하는 풀코스입니다. 왜 주호영이 따라갔을까? 따라갔다기보다도 데리고 간 거죠.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주호영 대통령 UAE 순방 동행한다. 출국 전 야당 협상 합의 불투명하다. 자, 일단요. 요 기사를 지나간 기사입니다만은 좀 뜨악한 느낌이 들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출발하던 날 그날 나온 뉴스인데요. 자,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6박 8일간의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다. 성남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영접을 나왔다. 자, 윤 대통령은 먼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해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바라카 원전, K 원전이 있는 곳이죠. 이곳을 방문해 원전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자, 이후에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에 나서고 한국의 밤 행사에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한다. 자, 이런 목적이거든요. 자, 특히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그리고 SK그룹 뭐 전체 LG 전체 총 대기업군에서 총수급들이 전부 총출동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중소기업인을 포함한 경제사절단 100명이 대거 동행했다. 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경제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가 약 30여 건 체결될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40건 정도가 체결됐다 그러죠. 체결 액수만 해도 물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가까운 돈입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제 외교 활동들이 진행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표단도 규모를 대폭 키웠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약 10명에 이르는 10명 조금 못 됩니다. 대규모 방문단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함께 순방길에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주호영은 사실 거기 왜 가는 겁니까?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 대 정부의 행사 아니면 기업 대 뭐 그쪽에 기업인들 간의 행사 이런 것이지 주호영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당내 사정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윤 대통령의 놀라운 어떤 판단과 강당, 소신, 결정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주호영을 낚아채고 그냥 데리고 갔다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은 사고 치지 못하게 미리 이제 예방을 한 겁니다. 자, 할로윈 국정조사, 이태원 국정조사가 이제 끝이 났죠. 처음에 그 기간을 45일 기간을 열흘인가 더 연장해서 했는데도 사실 뭐 나온 게 없습니다.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는 게 딱 맞는데요. 유족 일부들의 그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게 그 빤한데 거기서 조사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정쟁을 조금 이렇게 벌이다가 끝난 상황이고요. 아마 유족들이 허탈할 겁니다. 그 유족 주변에 붙어 있는 그 좌익 떨거지들 약 300개 가까운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세월호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도 좋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세월호 때와는 너무도 달랐고 그들도 너무도 놀랐다고 합니다. 야, 이 사이에 이렇게까지 세상이 변했나? 세월호 때와는 왜 이렇게 다르지? 깜짝 놀랐다 그래요. 제가 또 그런 좌파들끼리 주로 노는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좀 다녀보면은 자기들 스스로도 이번에는 오판한 것 같다. 세월호 때와 지금이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선동에 당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자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때는 우리 같은 유튜브도 없었고 제대로 진실을 말해주는 언론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하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막 때려버리는 이런 소스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지를 않아. 이제는 선동 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요. 지금 같은 환경 같으면은 선동 안 당합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준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정규제 정도 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1대1 대담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믿을 만한 데도 없었고 소위 말하는 제도권 언론은 아예 완전히 그냥 적군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유튜브 채널하고 그때 인터뷰를 했겠죠. 자, 그것처럼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파 세상이 온 건 아닌데 이제 우파로 불리는 보수로 불리는 이쪽 진영도 상당한 이제 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여론 형성하는 힘에서 좌파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그때가 아닙니다. 인터넷 상황 자체도 이제는 뭐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특히 이제 정치 시사 정치 이쪽으로 본다 그러면요. 우파가 오히려 좌파를 압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좌파 선동이 팍팍 먹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저기 그 주호영을 일종의 낚아챈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태원 국정조사 같은 이런 게 끝나고 나서 야권은 지금 또 요구하는 게 연장하자는 거죠. 유족들이 하도 강하게 요구하니까 뭐 더 연장해서 원인을 더 규명하자, 책임자를 더 이렇게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주호영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또 덜컥 사고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국정조사가 끝나는 기간에서 또다시 그거에 발목이 잡힐까봐 저는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사고 치지 못하게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이 판단력, 그리고 결정력 이런 것들은요, 굉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정치 천재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보다도 오히려 정치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번에 저 나경원에게 그냥 해임 조치를 하는 것 보더라도요, 결단도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만 받쳐주면 그야말로 윤석열의 시대를 제대로 그냥 한 시대를 풍미하고 끝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번에 한국과 UAE 간에 엄청난 어떤 서로 간의 그 경제적 파트너로서 서로의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로서도 엄청난 어떤 성과를 얻었고 UAE로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군사 안보적인 어떤 지원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적합한 모델로 지금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UAE라는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00만 좀 되는데 이 UAE가 특이하게도요. 중동 안에 있는 일종의 개방된 나라입니다. 중동하면 전체가 이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만큼은요. 이슬람이 완전히 뒤덮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렇게 번성한 종교는 이슬람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슬람이 거의 100%라면 여기는 이슬람이 6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른 종교들이에요. 다원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상당히 이렇게 교류도 많고 그리고 일종의 교두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여기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라고 하는 양대 도시가 있죠. 도시 자체는 두바이가 큽니다만 훨씬 큽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치의 권력은 이 아부다비에서 나오죠. 자, 이 아랍에미리트를 기반으로 우리 한국이 제2의 중동 특수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서 2기를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게 엄청난 어떤 효율성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죠. 그래서 제3기, 4기 이런 것도 지금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그 주변 국가로 사우디라든가 수없이 많은 다른 중동 국가로 이런 것들이 수출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궈낸 성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스스로 아주 흡족하다, 자족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여기 표현처럼요, 업고 다니겠다. 한국 UAE 300억 달러 투자는 경제인이 일궈낸 성과다. 자신은 옆에서 그냥 나름대로 어시스트만 했을 뿐이다 라면서 겸손해 하는데요. 그리고 이 성과들을 이렇게 정말 감동해 하는 것 같고 경제인들을 업고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로는요 벌써 여러 번 했던 게 자신은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경제를 통해서 살리는 게 더 낫습니다. 바로 저쪽을 때려버리면 이 국가 살리기는 반드시 이념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좌우 간에 엄청난 어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 그런 방법도 있지만 경제를 살리면서 이렇게 병행하게 되면 지지율도 관리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호영은 코가 끼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의해서 코 낀 상태로 아랍에미리트로 따라갔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까지 쫄랑쫄랑 따라다닙니다. 자기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거기 있는 겁니다. 야당에 박홍근이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또 짝짝꿍하면서 엉뚱한 짓 할까봐 딱 데리고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에 이태원 저게 끝나지 않고 또다시 뭐 연장 합의해가지고 덜컥 도장을 찍어버리면요 그거 골치 아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